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갓건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 분석의 1인자 오건영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그죠? 뭐 주식시장이 요즘에 뭐 좋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조셉은 어떠세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저는 뭐 네. 현재 지금 그냥 번지 점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 번지 점프도 줄 없이 뛰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금융위기급 물가 대란이 온다. 네. 이게 뭐 요즘 그 언론에서도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핵심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왜 화두가 되느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괴물을 4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이야기에 훅 네. 빠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플레이션이요. 이게 뭐 저희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이다 네, 알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딱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이 되면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뒤집어 말하면 원래는 10,000개의 원화가 있으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거예요. 야, 뭐 잠깐 들었지만 뭐 거의 뭐 똘똘이 박사님이에요. 똘똘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10,000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야, 굉장히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에요. 소리 없는 도둑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현찰로 100만 원을 꽂고 다니면 네. 와 이거 많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찾아와가지고 과자 한 봉지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 100만 원의 가치가 확 떨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요즘 이거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요. 물건을 막 사요. 그럼 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올라요. 보통. 네, 근데 그쵸.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면은 성장이 박살나거든요. 돈이 없어 이러면서 그럼 이제 성장이 위축이 돼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을 지으면은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렇게 페어가 딱 잡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고 저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인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뛰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성장을 바라보면서 돈의 공급을 늘리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잠깐만요. 지금 어느 순간도 어디서 놓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놓쳤어?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 성장에서 놓쳤죠. 성장. 성장. 성장이 어디 어디 성장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어디서부터?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요. 너무 보내.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에까지 좋았는데 똘똘 박사님.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못 쫓아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이거 어려웠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좀 어려웠어요. 스테이크 들어가면서 미국 속으로 그러니까 빠졌어. 미국 속으로. 요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네, 네. 오히려 좀 쉬웠어요. 쉬었어요. 네, 쉬었어요. 쉬었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데 그래서 요즘 금리가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1년에 2%를 드려요. 네. 와, 이게 너무 적게 주잖아요. 근데 금리를 한 4% 정도 드려보죠.
그럼 이게 2배잖아요.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가야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물가가 10%씩 오르면 그럼 이 정기예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정기예금을 안 하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렇죠. 물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살 걸 현재로 땡겨가지고 더 사요.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높은데 빵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4% 앞에다 일자를 붙이면 14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물건 그렇죠. 살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이 세게 올라가는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예. 약간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렇게 계셨다가 주식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전문가님이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근데 아닙니다. 그만큼 네. 다시 또 이야기에 또 쫑긋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가 참 답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얘네들이 산유국이고 그다음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장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있죠. 안 좋은 불확실한 원인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매수합니까? 제가 꺼내놔. 굉장히 지금 들어가요, 지금.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한 3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투자하는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지금 되게 이 질문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예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굴곡이 있거든요. 지금은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자라. 주식을 사라.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야 10년 뒤에. 옆으로는 수면제를 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는 상장 폐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샀다 팔았다 그렇죠. 이거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해서 따라가다가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오고 고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럴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올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 순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사고서 진짜 장맛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런 컨셉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꼭 그거 참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바로 어떤 흥망성쇠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흥망선쇠를 원하면 다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흥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하기만 해요. 죄송합니다. 좀 잘못 무조건 오늘 이 단어는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썼어요. 이 단어를 무조건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사실 분산 투자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분산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목 2개 사라고 이거잖아요. 한 개 사지 않고 2개. 근데 이 2개를 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산 다음에 금융지주를 산 다음에 똑같은 은행주를 사요. 이런 건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렇죠. 업종의 차이를 가져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섹터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섹터 분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모든 업종이 다 떨어져요. 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자산에는 주식이랑 안전자산인 채권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걸 자산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이 또 동시에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올해 같은 케이스예요. 올해가 뭐냐면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빠져요. 맞아요. 이런 장이 가끔씩 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장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런 때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대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투자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대체투자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재 투자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유재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네. 조세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아 예. 100%라는 돈이 있어요. 네. 분산 투자를 한다면 몇 아, 예. 프로씩 이렇게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으로는 60대 40.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으로 한다면은 40대 60. 뭐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성향에 따라. 그렇죠. 제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험심, 공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공격적인 거, 공격적 투자. 예.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한 하겠다. 상승. 그럼 이제 이렇게 안정적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재석이 형은 약간 잔잔하지만 쫙쫙.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막 그런 겁니까?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아. 저도 왜냐면 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네네네. 준비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엔 진짜 딱 이 느낌이 영원한 루키이자 한 번 터뜨릴 때 굉장히 크게 터뜨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하지만 같아요. 좀 위험이 있는. 그게 이미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신 예,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키즈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제가 봤는데 대충 얼버무리시고 나온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가셨어요. 굉장히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퀴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예. 조셉도 원하는 답을 못 얻었고 네네네. 우리 투자자 선생님도 한껏 진땀만 흘리다가 나오죠. 약간 뭐 IMF 때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의 대가, 영원한 펀드 매니저, S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이십니다. 예. 강방천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이 벌써부터 뭔가 굉장히 저희들의 후두엽 쪽에 굉장히 강한 자극이 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56억을 번. 예. 운이 많이 이제 개입되죠. 운. 아니 근데 운도 이게 그 당시 뭐 IMF 다 같이 또 뭐 겪었지만 그 그쵸. 1억이라는 돈이 선택을 있다면 하시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건 회장님이 하신 본인 거니까. 몫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1달러당 800원 환율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 8, 9억 예. 정도 되면 8억짜리 집 있으면 100만 불 부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 그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13,000불. 예. 미국이 한 그보다 높은 3만 불대였는데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100만 불 부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국내 자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달러를 샀죠. 달러에 그럼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계속 수직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오늘 1,4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800원짜리가 한 1,300원 되면서 요게 8개월 만에 6천만 원이 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증권업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제 증권주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1,200원 샀는데 뭐 1,000원, 800원 주가 계속 떨어지죠. 예. 그래도 600원이니까 사셨어요. 600원. 뭐. 반토막이면 망연자실 아닙니까? 근데 더 사셨어요? 그렇죠. 예. 샀죠. 왜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IMF가 생각 이상으로 빨리 극복이 됐죠. 그 6개월 사이에. 맞아.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실업자가 쏟아졌고 소득은 3분의 2로 줄었지만 사회 곳곳에 거품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00원짜리가 한 2달인가 해서 12,000원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니 저기 회장님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체감적으로 야 어떻게 와 그게 12,000원이 됐어요? 3, 4년을 후를 내다보고 샀던 거죠. 그런 희망 속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샀는데 IMF가 갑작스레 극복이 되면서 이 돈이 67억이더라. 그렇죠. 네. 돈 벌기 이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와. 특별하게 왔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기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전국이 패닉이었죠. 예, 그런 상황에 사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저는 어떤 현상을 목격했냐면 홈쇼핑이 그때 2개 회사가 등장했어요. 홈쇼핑이 막 시작될 때. 막 시작될 때 2개 회사가. 네, LG와 선구가 양분해오던 텔레비전 홈쇼핑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 예. 그 카탈로그 판매가 그때 맞아요. 등장했었고 예. 그때 당시 그 인터넷이 바로 초창기였어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걸 누군가가 배송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택배회사에 주목했죠. 택배회사. 그래서 그 업을 그때 당시 2개 회사가 있어요. 동원과 인통. 그래서 제가 그 혜진을 이제 샀었죠.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된 겁니까? 그때 이제 150억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뭐 웃음만 나네요. 야, 솔직히 그냥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그래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3년 4년 보고 기다렸는데 너무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니야? 나는 3년 기다렸는데 뭐 너무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다시. 진짜 진심으로 부러우면서도 다시 한번 또 축하받을 일이시니까 뭐 몇십 년 전 일이지만 참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다른 투자의 기회를 조금 엿보신 거네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법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문, 정보. 저는 그것보다는 가장 지금 궁금한 게 유프로님 지갑이 어디 열리는가 주목해요. 지갑이라는 게 열리면 소비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주가만 보려고 하거든요. 주가. 예. 오늘 샀던 주가가 내일 떨어질까 오를까. 사실 이것의 근저에는 바로 소비예요. 이게 출발하면 소비, 매출, 이익, 가치, 주가. 이 지갑. 이것만 관찰하면 거의 추정의 오류가 없이 맞춰요. 역시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예? 한마디로 이곳에 타짜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도 열어보죠. 냉장고에 뭐가 있지? 줄 서 있는 매장이 어디지? 그래서 가장 화난 것은 매장을 확인했어요. 예. 했는데 상장이 안 됐으니까 가장 억울해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엑스도 내가 좋아하거든요. 상장이 안 됐어요. 억울해요. 억울해. 저도 좋아합니다. 억울해요. 이게 보이는 제가- 상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현상을 발견했어요. 보이는데. 보여. 아주 명쾌하게 보여요. 그때 상장이 안 되면 억울해요. 저는 정부와 비법을 못 들어서 억울한 적은 없어요. 상장이 됐으면 그때 흥분하기 시작. 그게 주식이라고. 야, 그러니까 그 저 IMF 때 3,4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지금 이제 투자 회사의 회장님의 자리에 지금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름의 아픔이 있는 또 실패 경험도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있었죠. 아마도 2000년 초에 네. 엄청난 버블, IT 버블이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맞아요, IT 맞아요. 버블에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뭐 컴퓨터 무슨 뭐만 붙으면 막 그 그렇죠. 상가가 이유 없이. 최근 벤처 거품이 걷히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정보통신 관련 종목을 대규모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IMF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투자 좀 해달라.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한 50개, 60개 투자했나요? 근데 50개, 네, 50개 그렇죠. 진짜 50억, 60억 정도. 그렇죠. 한 4, 50억 정도 투자했어요. 근데요? 반전은 2년 때문이었고 반전은 욕심이 있었겠죠. 예, 더 벌리는 욕심. 근데 5년 지나니까 그 5, 6개 종목 중에 2개만 존재해요. 2개만 살았어. 나머지는 죽고. 다. 제 돈 4, 50억이 거의 사라진
경험을 보면서 그때 얻었던 교훈은 상장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불황이면 더 좋아지는 기업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안 샀죠. 예. 다 알고 있는데 투자되라. 그게 명쾌한 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냐 도대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냉장고 속에도 여기 차고 있는 여기에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이 핸드폰 속에도 있고. 지금 우리 핸드폰 지금 풀과 지금 카카오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대한 회사예요. 그렇죠. 올 초에 이제 그 주식 열풍, 굉장히 그 동학개미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잘 한 거죠. 저는 그 이번 동학개미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 싶고 돈은 버는 게 중요했던 시기보다는 앞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시대로 한국 사회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과 펀드는 필수적인데 왜 안 했느냐? 일단은 가계자산 중에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네. 항상 주식과 펀드를 하면 필패. 그러니까. 부동산은 불패의 문화 단어 때문인데 저는 사실 주식도 사실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자, 잠들어라, 그냥 잊어라. 잊어라. 그러니까 잊어라. 10년 후에 깨어나서 이러면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얼마나 안 했으면. 그리고 인기 있는 건 많이 올랐을 때 꼭 사요. 아니 근데 이제 주식 격언에 또 달리는 말에 뭐 올라타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말고. 그거 믿지 마요. 믿지 마. 그 주식 격언인데 믿지 마요. 유프로님의 지갑을 믿어요. 유프로님 지갑. 네. 조셉, 내 지갑을 봐. 잘 안 써요. 어디 맨날 그냥 운동. 이 형님은 소비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쓰진 않아요. 회장님은 보니까 소비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비를 많이 하죠. 저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살려는 기업이 뭐를 만든지를 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 지갑을 열자마자 매출이 있겠네. 또 다른 사람 지갑이 왜 열리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죠. 출발점은 우리 삶이에요. 지갑, 내 소비. 우리 조프로님 이렇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아니어도 남들이 벌어주고 시스템이 벌어주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게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아니 근데 저기 회장님 여기 조셉도 지금 어디 주주인데 지금 조셉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장님. 잘 때도 자기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도 내 돈. 지금은 잘 때도 넣어주고 예, 일하면서도 넣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막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내 눈으로 의심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내 자신에게 회장님 말씀대로 주주가 됐는데 나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정말로 누구 소문 듣는 거. 야,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이미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그냥 저도 뭐 뉴스를 보고 뭐 하다가 지금 세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이게 보여요? 이게 치고 세계 들어온다면 시장이 돌아가는 게 이거를 보여?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를 봐야겠다. 그 회사를 샀는데 물 못 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그 회사가 뭐 만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 제가 그 회사가 어떤 대표님이 있고 어떤 회사인지는 알지만 그 대표님 말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기 회사가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자기 회사가 나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 저기 먼 당숙 같으세요. 진짜. 요프로님 수면제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깨어나야 10년 뒤에 또 모르지. 근데 조셉이 10년 뒤에 깨어나면 그 주식이 제로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장님 나의 전제는 섬뜩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전제는 좋은 것과 오래 함께하라. 회장님 그러니까 좋은 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첫째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닌 좋은 주식을 사라. 인기와 좋은 다른 거예요. 좋은 기업은 당신 삶 속에서 찾아라.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비쌀 때보다 쌀 때 사라.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좋은 거라면 오래 함께하라. 여윳돈으로 사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이면 그 돈으로 해라. 네 번째로는
한 개에 몰빵하지 말아라. 분산 투자하라. 직접 투자도 뭐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하나는 사지 말아라. 한 4-5개, 30개 넣고 더 중요한 것은 저 기업 1년 후에 2년 후에 수면제 먹고 눈 떠도 있을까? 수면제. 내가 주가 안 봐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안 할 주식일까? 하는 걸로 4-5개 사야지. 안 팔 기업, 안 팔 펀드를 처음부터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살 때 신중하라. 좋은 기업을 사고 네네. 되도록이면 쌀 때 사고 오래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러면 저는 이게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올 3월에 있었던 그 대폭락장에서 그렇죠. 사실 그 공포를 견딘 분들이 지금 사실 이 열매를 그렇죠. 맺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때 투자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을 거예요. 나 먹었어. 너무 주식 쉬운데? 그 용기 대가일 수도 있어요. 쌀 때 그냥 사서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용기의 대가다. 용기 대가를 과신한 나머지 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금 자기만의 투자자의 자세, 4가지 질서 속에서 뛰어든다면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되는 투자 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사실 단타로 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타로 뺄 주식도 있죠. 나쁜 주식은 단타해야 돼. 나쁜 주식은 단타해야 되고 장기 투자의 전제는 좋은 것과 함께 있을 때 좋은 것은 조금 이익 났다고 팔아버리고 빨리 단기 투자해버리고 나쁜 것은 손해봤다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그냥 묻어놔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잠들어라. 잠들어라. 회장님 이러다가 무슨 뭐 저기 제약 CF 찍으시겠어요? 만약에 회장님 봤을 때 유재석이라고 하는 종목이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 거면 화가 나는 상황이십니까? 그러시죠. 화가 나죠. 조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것. 왜? 아니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 그럼요.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 아니 이거네요. 확실한데 아직 성장은 안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fol리오. 네. 이게 포트 분산이에요. 여기도 좀 하고 그렇죠. 100이라고 있으면 여기 얼마? 그럼요. 여기 얼마입니까? 70, 30. 좀 안정적으로 가고 안정이 가고 여기서는 먹으면 많이 먹어. 이러면 그냥 이러면 30만 이러니까 완전 70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채우면 되니까. 재밌으셔. 딱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게 토크를 해주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회장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모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내가 투자한다고 뭐 주주가 된다고 막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많은 회사들이에요. 뭐 삼성전자, LG건강, 뭐 무슨 은행, 좀 알았잖아요. 10년 전에, 5년 전에도. 알았는데 그 성격도. 그러니까요. 뭐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주식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것은. 듣고 근데 보니까 이상한 것만 왜 찾고 있어. 막 그럴까? 이상한 것만. 모르겠죠. 참왜 그럴까? 이름도 모르고 진짜 듣고 보니 왜 그럴까? 이게 있잖아요. 좀 갖고 계시. 알잖아요. 아마존, 애플. 근데 그 주식 사요. 근데 왜 그분들은 부자가 됐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분들은 오래 함께하고 우리는 나쁜 것과 오래 함께하고 좋은 것과는 빨리 헤어지니까. 회장님 그거 좀 와닿네요. 좋은 주식하는 빨리 이별하고 나쁜 회사는 오래 하니까. 네. 투자 어떻게 돼? 투자될 기업과 함께하라.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가 존재한다. 네. 면접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준 거예요, 시장에서. 방법, 첫째, 직원이 되는 길. 내 애플 직원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저도 직원 안 돼요.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영어 못하니까. 두 번째, 회장님 영어 못하세요? 영어 못해요. 아까 사실 저는 너무 놀란 게 아까 사실 촬영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회장님 뵀어요. 근데 저한테 나이스 미츠 유 이렇게 인사하시고 저는 회장님이 원래 교포 출신 인생아 순간 저는 아까 사실 근데 나이스 미츠 유 이렇게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츠. 예, 반갑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중국식 영어. 이름이 이제 CHEN, 첸. 첸. 왜 어떻게 그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 강방천 회장님이니까 첸이. 그렇죠. 역시 70으로 다시 올라. 70. 다르네. 예. 강방천 회장님이니까 첸. 확실히 또 관찰하는 게 다르시네요. 회장님은 좀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는 그 대충 없어요. 사실 깨어 있는 순간 상상을 하고 현상을 보고서 그냥 놓치지 않죠. 엷은 가설을 만들고 미시적으로 봤다가 거시적으로 봤다가 가격적으로 봤다가 가치적으로 봤다가 막 총독을 해요. 정과 반의 합의에서 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정반합 지금 이해했어 지금 조셉? 정반합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회장님도 당황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게 회장님이 새끼 손가락으로 긁으시네. 그래서 막 그런 걸 즐기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복잡하잖아요.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농사지금 개운해요. 풀 뽑으면 이렇게 뽑았구나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이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 4일? 엊그제는 이제 들깨 이제 털고 털면 뿌듯해요. 오늘 이렇게 소화했구나. 그래서 들깨도 하면서 들깨랑 관련된 들깨. 우리 지금 들깨 주식을 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주식을 출발하지 말고 그거에 삶에서 출발하라. 이거 천재 같은데.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주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 건가?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왔다고 해요. 야 주식을 어떻게 사? 쌀 때 사는 거지. 난 바이. 리브가 아니고. 어떻게 리브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그냥 쌀 때 사고 좋은 거 사는 저희가 오늘 그 만나 뵙게 되는 바로 그 재테크 전문 유튜버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원규 씨. 네네. 진짜 실제로 월급 180만 원의 직장인에서 5년 만에 월세 100배. 이거 저희가 딱 타이틀 뽑은 거 진짜 맞습니까? 그죠. 맞아요? 100배가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죠. 1억 8천이야 월 수입이? 월 1억 8천 넘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야, 연이 아니고 야, 우리 그 감독님도 찍다. 그러니까 100배라고 했을 때 월이 아니라 연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다. 그러면 억대 연봉이시구나. 근데 손을 왜 잡았어요? 예? 왜 잡았냐? 저도 모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83만이면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유튜버 수익 갖고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올리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유튜브 외에도 사실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명수 형하고 말이 비슷해. 돈 되는 건 다 한다라는 게. 부동산 같은 것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쇼핑몰은 무슨 쇼핑몰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 쪽.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게 이제 일단 부동산 임대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온라인 쇼핑몰에 유튜브 이런 걸 총수입을 따져서 뭐 아까 수입이 100배로 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뭐 사실 나갈 수 있는 방송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심도 깊은 인터뷰는 돼요. 그렇죠. 심도 깊은 인터뷰는 합니다. 그냥 우리가 중요한 핵심 부분만 깔끔하게 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여쭤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 그런 얘기 아니. 그건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지 지금.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그 경제 TV PD님이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경제 TV. 네네. 그 주식 방송 이런 거 하시는. 그쵸. 야 그러면은 이게 경제 TV에서 PD님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우셨나 봐요. 그쵸. 그때 제일 많이 배웠죠.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근데 이게 방송 PD에서 왜 갑자기 방송 사실 방송국 PD님 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 PD님이 계시니까. 얘기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PD가 PD를 어려워해요? 아니 근로시간 대비 수입이 그래. 이런 걸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PD의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근데요? 가보니까 거기에 꿈이 없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나요?
뭐 월요일에 출근해서 수요일에 퇴근할 때도 있고. 아,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예. 맞아.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뭔가 이제 급여가 저 같은 경우는 180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월급을. 네네. 아 근데 방송 PD님인데 좀 월급이. 예. 그치, 케이블 쪽은 조금 더 낮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식권도 나오고 기본급만 얘기를 하신 거죠? 기본급.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급여가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는 막 1,000억, 2,000억, 뭐 1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작가님이랑 회의하는데 주머니 보면 5,000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공허함에 상실감도 있고 막. 오죠. 네, 오죠, 여기에 오죠.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네. 그런 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마트를 내가 걱정을 하는 거를. 내가 편집을 하고 자막을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고 나서 야 어떡하냐 이제 이마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로 가는데 이마트가 잘 할 수 있을까? 거기가 근데 끝나고 구내식당 가가지고 야 식권 있냐 없냐 막 이게 야 거기서 오는 오겠다. 네네네. 이게 진짜 약간 현타잖아요. 옆에서 듣기만 해도 오거든요. 이 제작비의 악밥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PPL 이거 지금 사실 여기저기 영업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저도 영업 열심히 뛰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증권사 다 돌아다니고 막. 아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지금껏 보통? PPL 붙어야 되니까. 네? 증권사 가가지고 아 이번에 HTS가 새로 나오셨던데 이런 홈 기능 트레이닝 시스템. 네.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요? 어떤 걸요? 투자를. 아 하죠. 아 예. 네, 해요. 근데 부동산 안 하시는 거. 부동산은 뭐 잘 못합니다. 그런 쪽까지는. 아니요, 저 다시 할게요. 예, 얘기하세요. 그래서 HTS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홍보실에 또 미팅을 잡아주세요. 그 부장님이 전화해서 담당하는 분이랑 뭐 이걸 주PD가 뭐 미팅해서 할 얘기가 있나 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참. 야, 근데 그 사실 그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주 따오는 거잖아요. 영업 가는 거죠? 영업 따오는 거죠 이게.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거예요. 만약에 직장생활 잘하고 했었으면 직장생활 했겠죠. 뭐 욕도 많이 먹고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아 나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벌기 좋다고 얘기를 한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의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어떤 임원분이 저한테 뭐 방송 이따위로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송 만드는 게 진짜 엄청 시간 들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쵸. 네. 근데 그거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다른 걸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돈 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뭘 벌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요즘 뭐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많은 곳에 있지만 막상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이런 걸 찾기는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쉽지 않죠. 괜히 또 그런 거 잘못 투자했다가 괜히 있는 돈마저 다 날리고. 예. 제가 거의 날릴 뻔했어요. 처음에 할 때. 아, 뭘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렌탈 스튜디오를 했었거든요. 렌탈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런 스튜디오 촬영 렌탈.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요즘 그 렌탈이 그 굉장히 좀 뭐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까? 월 400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은 돈 들어가는데 한 8천 정도가 필요했는데 동업하는 분이랑 4천씩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양쪽에서 200씩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싸움도 나고. 그렇지. 동업자끼리 또 싸우고. 처음에 예상했던 건 뭐 얼마 정도였어요? 월 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뭐 한 3, 400이라도 벌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나눠서 한 200, 150 이렇게 나누자. 아니 근데 그랬다가 이 렌탈이 좀 한마디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려 세웠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네이버 쪽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 마케팅을 했어요.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 만들어가지고 광고 돌리고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돌아서게 됐죠. 아, 이제, 수익이. 네, 그 전에는 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영업하고 MD 분들한테 영업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 방식에서 그냥 매스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면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확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00만 원 적자에서 그때 이제 동업하던 분이 적자 시절에 네 혼자 해라 하고 나갔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뭐 빚을 내 가지고 버티면서 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딱 70만 원이 찍힌 날. 와, 딱 봤는데 원래 하루에 한 건도 예약이 거의 안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딱 70이 찍힌 거예요. 30일 계산해보면 2천만 원. 미쳤다. 야, 우리 이거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그게 한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까지 올라오게 됐죠. 이야. 1,0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퇴사를 한 거죠. 네. 이게 말이 그렇지 이 과정이 이게 뭐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저 맨날 울었어요. 왜요? 그거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네, 회사 일을 끝나고 그다음에 거의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아껴야 되니까 마이너스 나고 있잖아요. 네.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직원 대신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와이프 출근시키고 뭐 이러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라고. 방송국분들은 이제 일정 시간을 내가 낼 규칙적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고객에 대한 응대는 일정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뭐 연락이 됐다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 수가 있죠. 7시부터 8시에 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럼 어느 날은 7시부터 8시였다가 어느 날은 또 오늘은 급해서 10시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은 밤샘이라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분들한테는 이게 좀 비추라네요. 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 제가 그 가난을 벗어나는 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억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1억을 잃는 게임이에요. 네. 그 동전을 던지라 그러면 근데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다 하죠. 당연히 돈만 있으면 하죠. 근데 문제는 1억이 없다는 거예요. 뒷면이 나오는 순간 1억을 바로 줘야 되는데 그 1억이 게임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50% 확률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게임을 더 작게 앞에 나오면 100원, 뒤에 나오면 10원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10번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내가 10번 던질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자. 게임을 작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1,000만 원으로 10번을 쪼개서 그렇게 만들어보자. 네, 100만 원으로 100번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죠. 네. 왜냐면 제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 첫 번째 창업했을 때. 4천 끌어가지고 자영업자의 10%만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더 열심히 해야 그 10%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8천만 원 게임을 10번을 할 수 있었어야 그걸 도전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질 줄도 모르는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다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이 게임을 확률이 10%라 그러면 10번, 100번 해도 타격이 없는 게임을 하자. 이제 그게 제가 전하는 확률을 줄이는 거구나. 네. 그러다 보면은 10번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승률이 뭐 3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40%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중에 한 번 터지면 그거에다가 다시 리소스를 투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도 그렇게 키웠어요. 유튜브 채널을 한 6개, 7개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 올라오는 거에 집중해서 한 거지.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개인 방송 같은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시작합니다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뭐 한다면서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제 SNS도 브랜드 평가 6인데 좀 들어와 주세요 했어요. 자신 있게 저희 그 SNS 팔로워분들께 팔로워분들이 한 70몇만 명 계신데 하루가 지나서 얼마나 들어왔을까? 딱 들어갔어요. 눈이 의심하시. 왜요? 왜요? 219명. 구독자가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썰레임이라고 해. 썰레임은 뭐야 그거? 설레발? 썸네일. 아 설레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썸네일을 모르면서 지금 유튜브를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게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게 테스트를요? 예를 들면 뭐 그럼 티셔츠가 제품의 차별화하는 가장 큰 요소가 프린트라고 가정을 하면 그 프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블로그나 브런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제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이 박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좋아요는 공짜잖아요. 근데 공짜인 좋아요도 못 모으는데 돈을 받으면서 팔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조금 돼야 그래도 이걸 한번 좀 제작을 해서 한번 팔아볼까를. 팬이 한 100명만 모이면 장사 시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정도. 네. 상당한 그 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과거의 좀 생활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저는 안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변하지 말자. 이거는 한순간이다.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변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나온 거. 사실 PD일 때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출연자로 섭외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제작비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분 옆에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돈과 행복은 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요? 네, 행복이 어떤 기계라고 하면 이게 작동하기 위한 연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해서 저 후배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 앞에서 밥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만날 때 그래도 소고기도 사주고 뭐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5번 만난다고 치면 그 100만 원. 지금 택시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야, 돈 빵빵 쓰고 다니네. 아니,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옷도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옷도 뭐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700~800만 원은 적어도 들어가더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 하고 싶은 게 더 많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또 그렇게 행복할 것인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조셉은 계속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품 사시는 것도 자신을 마케팅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정말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네. 국가죠, 국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규모는 작지만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1미소, 2미소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월급도 받고요.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335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약간 그쪽에서 PPL 받는 건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투표로 정하더라도. 근데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그럼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기상청. 네. 그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전력.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야.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경쟁률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야, 진짜.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 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6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 네, 유승희 가위바위보. 네, 3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따로 네네네. 직업의 업무 강도나 하는 횟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그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미소 정도 받고 있습니다. 350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 낸 제출물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그래서 댓글이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 일자리 잃었구나. 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니 나 직업이 없는데? 설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제가 방역원인데 이상한 손소독제랑 그 열 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 도저히 지금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 댓글로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 네,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진짜 국가네. 아니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이라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그렇지. 실수령액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다음 자리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얘 망했어. 우리가 69빠도 나갔어. 뭐 적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아닌데 어디?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 좀 체중이 그러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재밌다. 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 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주가 조작 시도도 있는데. 네, 과자도 하나 쓱 선생님 드세요 하는데 안 먹고.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의 생일이에요.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은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일 그냥 팔아야 돼. 아, 그 사람이 왔대요. 제발 집에서 그냥. 먹어. 잠깐만요. 월요일로 갑니다. 잠깐만요. 네,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아니, 이거. 아니, 나 지금 40은 야, 240명 몇 프로 들어가는 거야? 촬영 끝나면 다이어트 안 한대. 그러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너 만약 400명 아니, 여기 고기 있어, 고기. 선생님, 먹으면 안 돼.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다시 늘어날 거야. 우리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살이 없어졌어. 맞아. 진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어떻게 알아? 맞네. 몰라. 저번에 마스크 벗었어. 선생님이 사진 찍으셨어? 투자할 친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3분 전부터 줄 서고요. 12.5.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백미소. 백미소 10월 7일. 진짜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모아봤거든요. 궁금해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1,400미소면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한 아이는 한 125미소. 저 같은 친구 있을 때는 그냥 밥 같은 거 미리 좀 먹고 좋은 자리 좀 있고.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활동 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예. 너무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언제 처음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북마블처럼 좀 재밌게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활동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저희 반 활동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 사업도 하는데 가게를 열 때 가게에서 팔 과자들을 만약 자기 용돈으로 사온다. 그러면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과자 많이 사와서 교실에서 팔면 미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 도매 상점에 마련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몰래 이제 들고 와서. 네네, 그게 안 되죠.